안녕하세요. 세상공부 트리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가 거칠게 순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한 보호 무역주의에 놀라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국채를 더 팔아서 기축통화의 권위를 계속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산업을 다시 부흥하기 위해 온갖 협박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지난 바이든 대통령 때는 좋았을까요? 최은수님의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란 책의 주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1기 정권의 바톤을 이어받은 바이든 대통령의 시대를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예측 불허의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가 지나고 정치 베테랑 바이든 대통령의 시대가 왔습니다. 바이든이 이끄는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무척 궁금한 상황입니다. 과연 동북아시아에 봄날이 찾아올까요? 책의 서문은 빼앗길 듯해도 봄은 오는가라며 이상화 시인의 봄은 아직 멀었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공약 슬로건은 과거의 영광보다 더 멋지게입니다. 큰 정부를 건설해서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바로잡고 미국의 재건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드노믹스는 벤저민 해리스 노스웨스턴대 교수가 구체화했습니다. 그는 소득세율을 조정해 조세, 수입을 늘리고 러스트벨트 인프라를 투자해 빈부의 격차를 줄이며 오바마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선진화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바이든 부통령 시절 경제 멘토였던 제러드 번스타인도 경제자문위원회에 합류했는데 정부의 적극적 행동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을 주장합니다. 무제한 돈을 풀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제닛 옐린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입니다. 2015년 이란의 핵 문제가 이슈화되었을 때 단계적 점진적 접근법으로 핵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북핵 관련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극적인 이벤트는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군다나 미국 리더십의 복원을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회복시키며 미중 갈등의 동맹국들을 끌어들일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입장 표명이 참 난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바이든은 대선 공약에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게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밸류체인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 판매할 경우 징벌적 과세의 의미로 추가 10%를 부과하는 오프쇼어링 추징세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중국과의 경제전쟁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미국에게 중국은 동반자가 아니라 강력한 라이벌로 급부상했습니다. 트럼프처럼 극단적인 대결은 아니더라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동맹국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은 중국 내 인권, 노동, 환경 이슈까지 더해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며 사다리 걷어차기를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처지가 더욱더 공영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창설한 우주군을 더욱더 육성하여 인공위성 교란 및 파괴 등 중국 및 러시아의 신무기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예외주의는 더욱더 활개를 칠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미국 예외주의란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특별하기 때문에 통상의 규칙이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월주의를 나타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기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축통화국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 돈이 시장에 풀면 자산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을 원합니다. 상대적으로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지면 금리를 인상하며 긴축을 하겠지만 기축통화국보다 통화 가치가 낮은 우리나라가 받는 타격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축통화량이 늘어 환율이 낮아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달러의 가치 하락은 유가의 상승을 동반합니다. 산유국들이 어이없는 짓거리들을 눈뜨고 지켜볼 일이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빼앗긴들의 봄은 언제나 올 것인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기까지 최은수님의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란 책의 요약 내용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시작하기 전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와 어떤가요? 전 강도가 조금 더 세졌을 뿐 비슷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이후에 어떤 대통령이 와도 자국 이기주의로 나아갈 것이 뻔하다고 봅니다. 미국은 죽느냐 사느냐의 명운이 걸린 변곡점 위에 선 위태로운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시킬 수 없으면 수용하고
살 길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떻게 살아남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소나기만 피하면 될 일이 아닙니다. 긴 장마가 시작되었으니까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